그럼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알아? 아니, 몰라. 어라? 왜 몰라? 엄마가 안 알려줬는데? 그럼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 성함은 누가 알려줬어? 엄마랑 아빠가. 아, 그래?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도 알려줄게. 다음에 기억하는지 물어볼 거야. 싫어. 몰라, 기억 못해. 왜? 할머니 이름 쉬워. 할머니 싫어. 뭐, 왜 싫은데?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는 준호랑 희은이 이렇게 예뻐하는데. 근데 엄마가 친할머니한테 전화하지 말고 우리 할머니한테만 전화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9세 박성문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박 씨와 아내는 손주들을 끔찍하게 아꼈습니다. 모든 조부모가 그러겠지만 어릴 때 잠시 맡아서 키워준 정이 있기에 다른 이들보다 애틋한 마음이 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손주들에게서 받게 된 상처는 그만큼 컸죠. 아이들이 조부모인 박 씨 부부의 이름을 모르는 것은 조금 서운하지만 웃어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아들과 며느리 때문이라면 웃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는 싫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만 좋다는 손주들. 어릴 때 키워준 정이 손주들에게는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하긴 기억도 잘 못하는 듯 했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렇게 예뻐했는데 손주들이 이렇게 된 데는 아들 며느리의 공이 컸습니다. 그래 놓고서는 필요할 때만 애들을 떠넘기고 일속만 챙기려 하는 아들 부부에게 이제는 질려버렸습니다. 주기만 했던 사랑이었는데 박 씨 부부는 그 사랑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자식 손주들이 그렇게 싫다는데 박 씨도 더 이상은 목을 맬 생각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은 3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이미 자식이 둘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들은 40 초반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당시에 아들네 신혼집은 박 씨 부부가 마련해 주었습니다. 크진 않아도 신혼생활 시작하기 좋을 크기의 아파트였습니다. 집 구하고 있는데 장모님 댁 근처로 좀 알아보고 있어요. 아들은 혹시나 박 씨 부부가 서운할까봐 미리 말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리 멀지 않으니 박 씨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근데 아들은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박 시인이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애기 생기면 장모님이 봐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야 맞벌이 하니까요. 그럼 그쪽 가까운 곳에 사는 게 편하잖아요. 아이고, 안 사두니? 네. 의정이가 부탁드렸나 봐요. 그럼 감사하지. 사는 곳은 너희들 알아서 해. 너희가 살 집인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며느리가 첫째를 출산했을 때는 안사돈이 건강이 좋지 않아 아이를 봐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첫째는 어찌 키웠지만 연년생을 낳으니 며느리는 직장에도 못 돌아가고 힘들게 애 둘을 키웠습니다. 장원아, 준호 엄마가 힘들다고 그러면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 봐줄게. 아내가 아들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척 힘들어한다는 말을 계속 들으니 마음이 쓰였습니다. 첫째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긴 해도 둘째가 아직 어렸으니 우리가 도와주면 어떨까 하고 박 씨가 아내에게 먼저 제안했었죠. 아내도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손주들 사랑이 대단했으니 오히려 반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다음 날 다시 전화해서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의정이가 괜찮대요. 희은이도 곧 어린이집 보내면 되니까요. 그때 되면 좀 괜찮겠죠. 혼자서 키울 만하다기에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까지 어린이집에 보내고 직장에 다니다가 1년 정도 후에 갑자기 자격증 공부를 하겠다며 박 씨 부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의정이가 회사 그만두고 공부하고 싶대요. 공부? 무슨 공부? 웬 뜬금없는 말인가 싶었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요. 그거는 부동산 차리는 거 아니야? 네. 직장 이렇게 다녀서는 돈도 안 될 것 같고 힘도 드니까요. 부동산 차리면 그래도 시간이 좀 자유롭잖아요. 직장 다니면서 애 둘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그래도 회사 다니는 게 안정적이지 않아? 부동산도 많이들 문 닫는다고 그러던데. 열심히 하면 되죠. 젊을 때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단호한 아들의 말에 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공부를 한다는데 박 씨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알아서 잘하겠지. 근데 그 공부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겠지. 몇 년씩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잖냐. 근데 1년 안에 합격하려고요. 그래서 애들을 좀 어머니 아버지가 맡아주셨으면 해요. 맡아달라고? 네. 1년 정도만 아버지 댁에서 데리고 계셔주세요. 주말에는 제가 데리고 올 테니까요. 어린이집 다니는데 그렇게까지 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봐주면 되지 않아? 공부에 방해될 것 같아서요. 맞벌이 아니면 어린이집에서 셋이면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반은 야근이라 골치가 아프네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아들네도 그러고 싶진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부탁을 한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묻자 아내는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봐줘야지. 근데 잘 생각해야지. 애 둘 보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 어린이집 보냈다가 오후에 데리고 오는 거잖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내 애들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건데 괜찮겠어? 당신도 있는데 뭘. 팔꿈치 아프다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애들 돌보면 더 심할 거 아니야. 그렇다고 우리가 안 봐주면 누가 봐줘? 안사돈도 몸이 안 좋다며. 그니까 계속 병원에 다니는 모양인데. 얼른 전화해서 알겠다고 그래. 어린이집은 요 앞에 있는 데로 보내면 되잖아. 아내는 어쩐지 들뜬 듯 보였습니다. 박 씨도 걱정은 되긴 했지만 한편으론 또 손주들을 언제 또 이렇게 옆에 끼고 사나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멀리 살진 않지만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아니라면 자주 볼 일이 없는 것이 사실이었으니 말이죠. 그래. 그러면 힘들어도 1년만 맡아주자. 그래서 박 씨도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두 돌이 되기 전부터 1년간 손주들을 키워줬습니다. 60대 부부가 어린아이 둘을 키우는 것은 상상보다도 더 고된 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어렵고 먹는 것, 씻는 것, 자는 것 모두 어른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아팠죠. 아니, 왜 또 감기에 걸리는데요? 어린이집 친구한테서 옮은 모양이야. 주말엔 멀쩡했는데. 그러게나 말이야. 집이 너무 추운 거 아니에요? 춥기는 엄청 신경 써. 그럴 때마다 박 씨 부부는 꼭 죄인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웠는데도 부모인 아들네 마음에 찰 수는 없는 모양이었죠. 처음엔 고마워하던 아들 며느리도 가끔은 박 씨 부부를 나무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게 부모의 마음이겠거니 싶었습니다. 직접 돌보지 못하는 부모 속은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이리 줘. 내가 씻길 테니까. 꼼꼼하게 씻겨야 해. 아나는 뭐 안 씻겨봤나? 팔꿈치 아프다면서 그렇게 애를 바치고 있으면 더 아프지. 내일은 병원 꼭 가보고. 말을 안 들어 아무튼간.
아이고, 시원해? 거품 자기가 하겠대잖아. 아이, 예뻐. 또 말을 안 듣고 있네. 아, 얼른 씻겨. 애 추워. 그래도 박씨 부부는 손주들이 예쁘고 애틋했습니다. 남의 자식이었으면 일주일도 못 버텼겠지만 내 손주니까 사랑으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다음에 시험에서 떨어졌고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생떼 같은 자식과 떨어져 있던 보람이 없었지만 이미 떨어진 걸 어쩌겠나 싶었습니다. 여태 한 게 아까우니 다시 도전해도 안 될 것 같냐는 박 씨의 질문에 며느리는 고개를 가로저었죠. 그리고 손주들이 박 씨의 집에서 짐을 다 가지고 떠나던 날 아내는 눈물을 찔끔 흘렸습니다. 아, 다시는 못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울어? 그래도 내 새끼들 옆에 끼고 자는 게 이제 끝이잖아. 명절에 오면 끼고 자. 당신은 섭섭하지도 않아? 박 씨도 아내 못지않게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는 좀 덜 고생하며 살겠다 하는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팔꿈치도 문제였지만 박 씨도 60대 중반이 넘어가니 내 한 몸 챙기기에도 고단했습니다. 아마 1년 더 키워달라고 했다면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그래도 지난 1년간 손주들과 유대감을 많이 쌓은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크면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척 좋아했습니다. 주말에 아들이 오면 둘째는 아내에게서 안 떨어지려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그렇게 울 정도로 서운해했던 것이었겠죠. 그리고 몇 년 지나 아이들도 크니 정말로 언제 같이 살았냐는 듯이 홀랑 잊어버렸습니다. 박 씨 부부가 손주들을 만나면 그때의 일을 얘기해주곤 했지만 아이들의 머릿속에선 이미 없던 일이 되어버렸죠. 몇 년 전에 도시 외곽으로 박 씨 부부가 이사를 하며 만남이 뜸해진 탓도 있었습니다. 둘 다 은퇴한 마당에 노후에 집에 드는 비용을 줄이자 싶어서 한 결정이었습니다. 아들네와는 1시간가량 떨어지게 되었고 아파트 평수도 둘이 살기 적당히 아담해졌습니다. 집에는 무척 만족스럽고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왔어. 저희 왔어요. 그래, 어서 와. 안녕하세요. 아이고, 많이들 컸네. 볼 때마다 쑥쑥 커. 금방 학교 갈 때 됐는데요, 뭘. 명절에 손주들을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몇 개월 사이에도 훌쩍 컸습니다. 박 씨의 다리에 매달려 놓던 그때의 아기들이 아니었죠. 여기 준호랑 희은이 선물. 명절이라고 마트에 가서 가장 큰 선물을 한참 전에 사두어 방에다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나 이거 싫은데. 뭐? 준호, 너 제일 좋아하던 거잖아. 그래서 할머니가 제일 좋은 걸로 사왔는데. 어머님, 이제 준호 그거 안 갖고 놀아서 다 중고로 팔았어요. 정말? 큰 손주의 입이 뚱하니 나와 있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가 몰랐네. 준호 좋아하는 걸로 다른 거 사줄게. 그래. 일단 앉아서 밥 먹어. 너희들 온다고 종일 요리했어. 아들 며느리, 손주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손주들이 밥을 맛있게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렀습니다. 이거 받고 나중에 준호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운동화 같은 거 사줘. 희은이도 서운하니까 같이 사주고. 어머, 안 주셔도 되는데. 감사해요. 어서 받아. 박 씨 부부는 이렇게 가끔 보면 너무 기뻤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안달이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이사를 하지 말 걸 그랬나. 어차피 계속 거기 살았어도 애들 학교 다니고 그러다 보면 잘 못 만날 텐데. 무슨 안사도는 거의 매일 보는 것 같던데 뭐. 아내의 말에 과장은 있었지만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안사돈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아들네와 왕래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 타고 10분 거리에 산이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주들과 사돈네 외와는 교류가 잦았고 그러니 친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1년에 몇 번 보지 못하는 박씨 부부는 딱 그만큼 점점 멀어졌습니다. 여보세요? 희은아, 유치원 다녀왔어? 응. 집이야? 아니, 우리 할머니 집. 우리 할머니? 응. 아, 외할머니 댁에 갔구나. 그래, 알았어. 나중에 집에 가면 전화해. 알겠지? 응. 손녀딸에게 전화를 했더니 사돈네에 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만 해봐도 일주일에 적어도 3일은 같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 편히 전화통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다 보면 꼭 아이들이 사돈을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라고 지칭했습니다. 박씨 부부에게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어느 날은 아내가 농담 섞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무슨 할머니야? 할머니? 그래. 할머니도 우리 할머니야? 할머니는 그냥 할머니야. 할아버지도 그냥 할아버지고. 그 말에 아내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하는 말이라도 못내 서운한 것 같았습니다. 애들이 그런 뜻으로 한 말이겠어? 당연히 매일 붙어 있는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겠지. 애들한테는 그래도 그렇지. 우리도 키워준 할머니, 할아버지잖아. 마음이 좀 그렇네. 옛날 일을 애들이 기억하나. 옛날은 무슨? 몇 년 되지도 않았구만. 구시렁거리는 아내를 달랬지만 사실 박 씨도 마냥 유쾌한 기분일 수는 없었습니다. 키워줬던 정이 있기에 어쩔 수가 없었죠. 아버지, 이번 명절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왜? 아, 처가 식구들이랑 동해로 여행 갈 것 같아요. 다 같이 가는 거라 준호 엄마도 가고 싶어 하네요. 사돈네와 여행에 가기 위해 명절에는 오지 못한다는 아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어쩔 수 없지 뭐. 자주 보지 못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없는 만남이 미뤄져 마음은 헛헛했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상 아들네가 오지 않고 명절에 둘이 있으니 조용하니 생각보다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손주들이 왔다면 더 좋았겠지만 말이죠. 준호 여행 갔다 왔겠다. 애들한테 전화 좀 해봐. 잠깐만. 연휴 마지막 날 저녁에 아내가 손주들이 궁금하다며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명절 내내 아무도 연락이 없어 조금은 허전하던 참이었습니다. 지금쯤이면 집에 돌아가 쉬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니? 명절 잘 보냈어? 손자 휴대폰에 전화를 거니 곧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 씨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손자의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나 게임 중이야. 그래? 할아버지가 준호 잘 있나 궁금해서 전화했지. 나 지금 이거 해야 돼. 너 전화하면 안 돼. 안녕. 여보세요. 준호야? 그러고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뭐야, 끊었어? 옆에서 아내가 왜 그리 빨리 끊었냐면서 의아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게임 중이라고 전화하지 말라네. 뭐? 박 씨도 아내도 황당해서 말을 잃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려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또 전화하지 말라는 손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손주들이 보고 싶어서 늘 전화를 하지만 점점 커가는 아이들은 그런 전화를 무척 귀찮아했습니다.
나중에는 박씨 부부도 확연히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박씨의 생일이 되었을 때 아들네가 오랜만에 집으로 왔습니다. 축하를 받고 함께 맛있는 식사도 하고 시간을 보내니 서운했던 감정들은 금방 사라졌습니다. 너 그럼 우리 할머니 이름 뭔지 알아? 알지? 박씨 부부는 밥 먹고 작은 방에 들어가 놀고 있던 손주들을 들여다보다가 서로 투닥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할머니라고 하는 것을 보니 박씨의 아내를 말하는 건 아닌 듯 했습니다. 뭔데? 김현숙. 역시나 안사돈을 말하는 것이었죠. 오, 그럼 우리 할아버지는? 강범수.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간 손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직 7살인 손녀딸이 참 똑부러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박씨의 아내도 기대감을 가지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알아? 그러자 손자가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 몰라. 어라? 왜 몰라? 엄마가 안 알려줬는데. 그럼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 성함은 누가 알려줬어? 엄마랑 아빠가. 근데 엄마가 외할머니라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 박씨는 외할머니를 외할머니라고 안 하면 뭐라고 해야 하나 잠시 고민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아이고, 알았어.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도 알려줄게. 다음에 기억하는지 물어볼 거야. 아내가 웃으면서 말하자 손녀딸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싫어. 몰라, 기억 못해. 왜? 할머니 이름 쉬워. 할머니 싫어. 그 말에 아내는 큰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씨가 손녀에게 물었습니다. 왜 싫은데?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는 준호랑 희윤이 이렇게 예뻐하는데. 근데 엄마가 할머니한테 전화하지 말고 우리 할머니한테만 전화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에 박씨도 아내를 따라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돌처럼 굳어 서 있자 손주들이 방을 나갔습니다. 금방 한 얘기는 잊어버리고 신나게 거실에서 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주들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인데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은 것 같았습니다. 뭘 알고 한 소리겠어? 그냥 아무렇게나 한 소리겠지. 아니, 준호 엄마가 그랬대잖아. 아, 애들 말이잖아. 설마 그랬겠어? 맘에 담아두지 마. 그러자 아내가 애써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박씨는 잠시 뒤에 아내 못 보게 아들을 안방으로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아들은 잠시 당황하더니 박씨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에이, 애엄마가 그런 말을 왜 하겠어요? 그래도 친할머니는 싫다잖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름은 알면서 우리 이름은 들어본 적도 없다는데. 그거는 모르겠네요. 근데 애들이 그냥 한 말을 가지고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며느리 걱정을 했습니다. 애엄마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애들이 장난친 것 같으니까.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한참 뒤에 베란다에서 아들 며느리가 둘이 쑥덕거리는 걸 들으니 손주들이 없는 말을 한 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애들이 외할머니만 좋아하는데 왜 그런 말을 했어? 외할머니라고 하지 마. 요즘 시대에. 그리고 애들도 더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말한 건 맞잖아. 왜 나한테만 그래? 당신도 집에 오기 귀찮고 짜증난다며. 아, 그 얘기가 왜 나와? 아, 됐다. 아무튼 애들 이상한 말 못하게 입단속 잘 시켜. 알았어. 아들은 그저 골치가 아픈 듯 보였습니다.
씨의 인매가 무섭게 굳었습니다. 역시나 어린아이들이 그냥 사람이 싫어질 리는 없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여기니 아이들도 영향을 받은 것일 테죠. 그래서 박 씨는 그 자리에서 아들 며느리를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론 명절이든 어버이날이든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왜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건데요? 그래. 여보. 무슨 일인지 애들 말은 들어봐야지. 상황을 모르는 아내도 박 씨를 말렸지만 더는 이 집에서 아들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를 쫓아내고 아내에게 아들 며느리의 대화를 읊었지만 직접 듣지 않은 아내는 착잡해할 뿐 박 씨의 처사가 심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애들을 그렇게 쫓아내. 그럼 그런 얘기를 듣고서 하아오해? 당신은 벨도 없어? 벨이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대화는 해봤어야 한다는 거지. 준호도 놀란 것 같던데. 손주들 얘기가 나오자 마음이 무척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짜증스러운 얼굴을 떠올리자 잘 쫓아냈다 싶었습니다. 당신도 연락하지 말어. 그런 놈이 무슨 자식이야? 박 씨는 너무나도 기분이 상해 다시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그렇게 쫓겨난 게 기분이 나빴는지 전화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있던 어버이날에도 전화 한 통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손주로부터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내는 아이가 건 전화까지 받지 않을 수 없다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집에 왔다며 제잘제잘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지나가던 며느리가 그걸 보고는 휴대폰을 뺏었고 그렇게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의 칠순이 다가오자 아들이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 씨에게가 아닌 아내에게 말이죠. 그리고 그게 무척 효과적이었습니다. 장원이가 그때 일은 미안하대. 그래도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다고 그러더라. 이번에 내 칠순 때 같이 여행 가자고 그러네. 아, 무슨 여행이야? 그래도 먼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부모가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줘야지. 자식하고 계속 이렇게 지내? 그리고 애들도 보고 싶고. 애들도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싫대잖아. 아이고, 애들이 그런 말 할 수도 있지. 아마 다 잊었을걸? 그리고 내 칠순인데 나는 애들이랑 여행 가고 싶어. 팔순 때는 가고 싶어도 못 갈 거 아니야. 몸이 따라줘야지. 가서 애들이랑 화해도 하고 추억도 만들고 그럽시다. 아내가 하도 애원하는 바람에 박 씨도 마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아들이랑 연락 안 하고 지낸 기간 동안 박 씨라고 마냥 마음이 편했던 것은 아니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박 씨는 아내의 말처럼 못 이기는 척 아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게끔 하겠다는 말을 듣고는 아내의 칠순에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다 같이 간 여행에 손주들도 좋아했고 무엇보다 아내가 참 행복해했습니다. 그러니 박 씨도 어느 정도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래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기로 했죠. 그런데 2박 3일 여행은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았습니다. 호텔을 이렇게 예약했어? 네. 어머니 아버지도 애들이랑 같은 방 쓰는 게 좋지 않으세요? 그럼 좋지. 이렇게 자. 아들 부부는 따로 방을 예약했고 박 씨 부부와 아이들이 한 반에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좋아했죠. 아내는 종일 아이들을 쫓아다니며 뒤치다꺼리를 했습니다. 식당에서도 그렇고 호텔에 와서도 손수 머리 감기고 하면서 말이죠. 애들 다 컸는데 뭘 그렇게 쫓아다녀?
다 커도 내 새끼지. 미소 짓는 아내를 보며 박 씨도 웃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그런데 잠에 들 때가 되었을 때 아내가 큰 손주한테 물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여행 오니까 좋아? 하지만 침대에 누워 휴대폰 게임에 빠져 있는 손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대답을 재촉하지 않고 손녀딸에게 다시 물었죠. 그러니까 둘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여행 오기 싫었는데 재미있었어. 뭐? 왜 싫었어? 야, 그러자 손자가 여동생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손녀딸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싫다고 그러니까 나도 싫지. 너 엄마한테 이른다. 내가 뭘? 근데 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러자 손자가 검지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는 신용을 했습니다. 왜? 엄마가 말하지 말래? 그러자 손녀딸이 오빠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한테 이르지 말라면서 말이죠. 너 다 잃을 거야. 아, 왜? 아들이 지난번에 입단속을 하라더니 손녀딸의 입단속까진 제대로 시키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손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안사돈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여행은 재밌냐면서 즐겁게 통화를 하는데 손자도 손녀도 방금 있었던 일을 잊고 안사돈과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안사돈은 같은 공간에 박씨 부부가 있던 말던 신경도 안 쓰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30분가량 통화를 이어가는 동안 박씨 부부만 석상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내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손녀딸이 말하는 애기는 다 뭐고 말이죠. 시간이 늦어 아이들을 재우고 박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얘기를 하더라도 날이 밝고 하자며 말이죠. 다음 날 아침에 마주치자마자 손자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희은이가 엄마가 말하지 말랬는데 동생 얘기했어. 뭐? 아, 어머님 그게요. 사실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아들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이렇게 여행을 오게 된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뱃속에 늦둥이 아이가 생겼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 보고 출산 후에 몇 달만 자신들의 집에 와서 애를 좀 봐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애 낳고 몇 달 쉬지 못하고 복직을 해야 한다며 말이죠. 손녀딸이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웃으며 부탁을 하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온 거야? 오기 싫다뇨. 당연히 어머님, 아버님 모시고 같이 오고 싶었죠. 좋은 소식도 전하고요. 엄마, 희은이가 다 말했어. 엄마 아빠가 엄청 여행 오기 싫다고 했던 거. 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거. 내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손자의 말에 아들도 며느리도 얼굴이 하얘졌죠. 박씨 부부는 이렇게 자식과는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아이, 셋째. 참 얘들 봐준 공도 없었는데 셋째까지 맡겨? 여행 한번 같이 오는 게 그렇게 싫은데 그 집에 가서 애 보는 건 괜찮아. 너희 애는 알아서 키워라. 애미 너는 그러는 거 아니다. 힘들 때 애들도 봐주고 얼마나 도움을 많이 줬냐. 명절에 일 한번 시킨 적 없고 시집살이라도 시켰으면 덜 억울하지. 그리고 장원이 너도 부모 가슴에 대못 받고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박씨가 아내를 데리고 먼저 공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서 전화가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집으로 찾아온 아들이 또 오해라면서 싹싹 빌었는데 기회는 여러 번 주었습니다. 그걸 모두 날려먹은 것은 아들 내외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 안 보고 싶어요? 박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손주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해야 내 손주지. 손주들도 싫다는데 우리라고 예쁘겠냐. 생각도 안 난다. 특히나 뱃속에 있는 애는 더하고. 그럼 안 보고 사시겠다고요. 그래. 왜 못하냐? 이만 끊어라. 그리고 그 뒤론 아들의 전화든 며느리의 전화든 손주들의 전화든 받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손주들 생각 그만하고 살아. 나도 안 해. 아내도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명절에도 우리끼리 놀러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살아. 장원이 재산 남겨줄 생각 말고 우리 위해서 다 쓰고 간다 생각해. 그 말에 농담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내의 표정이 좀 풀어졌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진심이었고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살 작정이었습니다.